김갑돌님께서 부산은 전망이 어떤가요? 언제 바닥을 찍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부산 전망 이렇습니다. 향 약간의 불투명이 있습니다. 왜? 부산 부동산 하락하고 있어요. 다시 경제 반등이 좀 많았어요. 물론 반등을 하지 못한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아파트 값이 비싸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기엔 이미 너무 비싸고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자가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부산의 신도시 에코델타시티가 입주를 합니다. 네. 제가 허허벌판 에코델타시티 사지 말라고 하니까 네. 자, 허벌판일 때 사지. 네. 다 입주하고 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에코델타시티가 5억대예요. 네. 5억대라고요. 5억대가 쌉니까? 여기서 마피의 폭이 적어도 계약금을 날릴 정도가 되어야지 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매수하고 에코델타가 매수하기 부적합하다면요, 당연히 어디 해야겠습니까? 부산 중심지 하거나 서부산 일대 명지 포함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산을 매수하기가 어려우면요 뭘 해야 됩니까? 대구로 가거나, 또 부산에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자, 1기 신도시와 마찬가지죠. 노후 신도시 해운대 자동을 매수하면 된다. 자, 1월 7일에 네, 부산 서면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벌써 이 2차 강의, 부산 2차 강의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냥 완판되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대규모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추후에 백화점이나 뭐 여성회관 뭐 이런 문화센터에서 초청이 오면 그때 가서 뭐 대규모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대규모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소통이 안 됩니다. 네. 아지매드 아저씨들 30명, 40명 모으고 제가 소통할 자신이 없어요. 왜? 말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말이 많지만 그분은 또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딱 2시간 할 거면은 10명, 12명 강의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 1월 달에는 벌써 강의가 2개가, 네, 부산 강의, 울산 강의 벌써 완판 다 되었고요. 2월 달에 또 대구와 대전 강의가 있을 거고, 또 3월 달에는 창원에서 강의를 한번 해볼 계획이 있어요. 창원에서도 있고 광주도 가야겠죠. 네, 창원과 광주를 가야 되고요. 또 가야겠죠.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시고 내일 힘차게 네,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4년도 한 11월 달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깜짝 발표할 게 있습니다. 네, 깜짝 발표할 게 있고,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참 계획적인 인간이구나. 준생이 진짜 이 사람은 계획 정신은 투철하다. 제 MBTI가 여러분 ESTJ예요. 네, 전형적인 관리자형입니다. 엄격한 관리자형. 특히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따라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네,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을 시킵니다. 아무리 작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큰 계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행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요, 매일 조금씩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 때문에 제 목표는 비록 높을지라도 저는 반드시 이루고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달쯤에 제가 특급 발표를 할 겁니다. 네, 특급 발표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저를 또 지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미조님 반갑습니다. 네, 다희님 감사하고요. 오창근님, 베트남에서 네, 잘 듣고 계시다고요. 오창근님, 네, 항상 고생 많으시고, 네, 바쁘시지만 꼭 이제 성공을, 투자든, 네, 일상이든 다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갑돌님, 그래서 부산 전망, 바닥이 언제일까요? 자, 부산은 2025년도에 매수하면 돼요. 에코델타시티가 입주할 때 매수하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자, 슬립페이지님께서 결국은 오른다는 군. 네, 반말하지 마세요. 네. 자, 부동산 결국 오릅니다. 결국 올라요. 그래서 집값이 늘 하락하기만 바라는 그런 심보는 네, 좀 버리셨으면 합니다. 네. 승단이 반갑습니다. 자, 뉴스 하나만 할게요. 부동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한심합니다. 네. 내년 집 언제 사면 좋을까?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 물었다. 자, 아파트 매수 심리 7월부터 회복.
하반기가 내 집 마련 적기, 고금리 대출 억제로 매매 약세, 올 상반기 서울 집값 하락할 것, 전세값은 공급 부족으로 상승, 올해 부동산 최대 변수는 PF, 강남 상구는 투자 유망 60%.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 작가님 또 ESTJ예요? 작가님, ESTJ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네. 작가님, 우리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항상, 취미를 조금이라도 가지면서, 네. 최대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꼬르비는 ISTJ인가요? 네. 저는 때로는 I예요. 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역대급 공급 가뭄에도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위험까지 더해져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 이 말은 상반기 내려간다. 이 말은요, 네, 저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야기해요. 왜요? 자, 2023년도 상반기는요, 네, 상승했어요. 맞습니까? 왜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 실행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요. 상승을 했지만은 그게 단기적이고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하락을 예상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쉬워요. 자, 그래서 준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라 했습니까? 대구에서? 아닙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확률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라. 원천 차단시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사는 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부동산 간단해요. 네. 30% 40% 하락하면요, 반토막 날 확률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자, 저도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전문가의 59%가 상반기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요?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지금 12월 31일 17시 31분에 적어서 내년도의 글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게 기자 수준이네. 2024년도 이 한 글자만 붙였으면 네, 됐을 건데, 네. 자, 집값 내림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 네. 이거 뭡니까? 지금 2023년도예요. 자, 보시면 아무튼 전문가들 이렇습니다. 태양건설, 구조조정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하고 내 집 마련 적기 올해 하반기 예상했다. 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 제일 애매합니다. 자,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집을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 친척한테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사면 좋지. 사면 좋은데 급하게 지금 당장 올라탈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앞으로 서울이 10년 동안 잠길 수도 있다. 10년 동안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울 부동산을 매수해놓고 이자만 내다가 오르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광역시 부동산 최소 2번, 최대 3번까지 사이클을 타면 그 번 돈으로 2030년도 이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진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콧방귀 낍니다. 서울이 최고지. 수도권이 최고지. 자, 제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최고가 최고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좋은 걸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유튜브 채널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 부동산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사는 거다. 여러분, 좋아질 것 사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상향 여과라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지역이 개발이 일어나면서 개발이 일어나고 저소득층이 밀려나가고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밀려나가고요. 그 지역에 중산층이 유입되는 그런 지역들이 비전이 있는 거라고요. 밝은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지역이. 그게 어디다? 입주 물량 때려박아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광역시다. 광역시는 어차피 집값 싸기 때문에 매매가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가만히 있고 전세가 올라간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서 외지 투자자의 진입이 꾸준하게 있을 곳이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로부터 자유로운 공시가 1억 이하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 상품이 많은 곳이다. 그런 곳을 진입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네? 제가 서울 좋은 거 몰라요? 서울 좋은 거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간단합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까지. 서울, 인천은요 같은 사이클이에요. 하지만 기타 5대 광역시, 세종, 창원 이런 대도시까지 포함해서 사이클이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사이클이 다르다는 말은요 하락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언제부터 오릅니다 라는 전망 콧방귀 끼고 무시하세요. 무시해야 됩니다. 왜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 왜요?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제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튜브 방송들도 있는데 맨날 전국 돌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여러분 전국을 돌고 중개사의 말을 전하면 그게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중개사 말이 진짜예요? 중개사가 말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맹점이에요. 전화통화에서 중개사 전화해서 이렇게 이게 맞나요? 맞네요. 이러면 맞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세요. 매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라니까요. 내가 관심을 갖는 아파트 단지는요 지역별로 몇 개를 찍으세요. 실거래가 알람 당연히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물 부동산의 변동 가격이 지난달보다 깎였는지 보시라고요. 매물이 증가했는지, 전세 매물 증가했는지, 전세가도 깎이는지 이런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중개사와 통화해서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중개사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한다는 게 듣고 나서 그런갑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중개사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중개사가 말하는 게 전부면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남았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네이버 부동산만 보더라도 충분히 시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 부동산 지역 동향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품이 우선입니다. 손품으로 내가 싹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중개사와 이야기하는 거예요.